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잭슨홀이 대단했고요. 파월이 이번에 뭔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뭔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매파적으로 얘기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상당히 도비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파월이 위험자산 복귀를 띄워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예상에 도비시한 발언을 했는데요. 고용시장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관세 영향이 단기적으로 멈출 것이다. 그리고 퍼펙트한 인플레이션 자료를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인하하겠다. 대단하게 발언을 한 거죠. 파월이 기본적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시장은 환호했고요. 모든 위험 자산이 급등했는데요. S&P가 1.5% 올랐고요. 5월달 이후에 최대 폭이고요. 다우가 레코드 하이가 됐고요. 러셀은 4%가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 10년은 7bp가 빠지고 2년은 10bp가 하락해서 금리가 내렸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달러는 1% 내외 하락했는데 달러가 내리는 게 대개는 위험 자산이 오르는 거거든요. 달러에 통화하는 상승한 셈이 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8월 1일 날 고용 지표 쇼크가 나왔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8월 1일 날 이 유튜브 찍을 때 정리했던 건데요. 8월 1일 날 크랙이 있었는데 7월 달, 6월 달 하향 수정을 하고 이때 S&P가 1.6% 빠졌거든요. 어제는 1.5% 올랐고, 그리고 2년 국채는 28bp 빠지고 10년은 16bp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은 내리고 달러는 내리고 그리고 주식도 내렸는데 이번에는 모든 자산이 상승한 거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 8월 1일 날 2년짜리가 28bp 내렸거든요. 요번에는 10bp 내렸고요. 10년짜리가 16bp 내렸고 요번에 7bp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8월 1일 날 종가는 3.68이었고요. 어제는 3.70입니다. 10년짜리가 4.22고요. 4.25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려왔다가 8월 1일부터 슬금슬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자율은 다시 이 정도 레벨로 돌아간 거고요. 달러는 8월 1일 날 종가가 98.40, 147.40, 1388원, 그리고 대만 달러입니다. 29.70, 그리고 원yen이 9.41. 어제는 97.60, 147, 1384, 30.40, 9.42. 뭐, 한 원빅 정도 차이 나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와 이자율은 다시 제자리로 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는 상당히 미국 이자율에 연동돼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주식은 완전히 달랐죠. 주식은 8월 1일 날은 S&P가 1.6% 빠졌는데 어제는 1.6%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8월 1일 날 6,238이었고요. 어제 종가가 6,466이니까 3.7%가 올랐고요. 나스닥도 같은 기간에 4.1%가 올랐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 생각은 시장의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를 갖고 있잖아요. 고용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악화에 의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안정에 의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데 8월 1일은 요 위에 거고 어저께는 요 밑에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도 대놓고 향후에는 고용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 인플레이션은 퍼펙트한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악화가 돼서 경기가 뭔가 나빠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그거는 주식에 나쁘지만, 인플레이션이 안정돼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위험자산에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미국은 제 생각에 파월이 얘기했듯이 경기 동향을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 이자율이
특히 미국의 10년짜리 이자율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 10년짜리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는 뭐 실제로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포커스가 거기서 빠져준다 하더라도 국채 관리,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의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그런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 외의 국가들은 이제 관세가 대강 정리가 돼 가잖아요. 그래서 관세 폭풍 후에 공급망 재편이 중요하고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 몇 개 보시면은요. S&P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빠졌던 거를 어제 한 번에 다 올라줬고요. 그리고 다우가 올타임 하이입니다. 그리고 트레저리가 2년짜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급락했고요. 발표나자마자. 저번에도 똑같이 28bp 8월 1일 날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10bp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페드워치 보면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84% 정도 보고 있고 저번에는 이거 95였거든요. 8월 1일 날.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낮지만 어쨌든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저 정도 컨펌을 했으니까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을 보면 연말을 보면 그러니까 3번 하는 거죠. 3번 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2번 금리 인하 또는 약간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짜리 국채인데요. 8월 1일 날 빠진 게 이렇게 빠져갖고 28bp 빠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어저께 다시 빠졌는데 가만히 보면 종가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년짜리인데요. 10년짜리는 16bp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위에 있는데요. 결국은 4.20, 4.25 레벨인데 10년짜리가 4.20 밑으로 내려가 줘야 그야말로 진정한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거니까 특히 앞으로 계속 중요할 걸로 봐지고요. 10년짜리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국채에 대한 수급에 대한 우려도 없어지면서 밑으로 급격하게 내려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달러화가 따라서 내리고 위험자산 선호가 되면서 주식은 급등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야말로 리스크 온 시나리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방으로만 많이 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미국 주식은 오르고 또 달러화는 따라서 그렇게 약세가 되지 않고 그런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의 모양은 거의 이제 10년짜리 이자율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8월 1일에 비해서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지금 그런 레벨이고요. 그리고 S&P는 말씀드린 대로 8월 1일에는 이런 식으로 빠졌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올랐다. 그런 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는 포지션 변화가 없고요. 제가 코스피 숏, 나스닥, S&P 롱 쪽 포지션이 저번 주에 1.5% 마이너스에서 다시 3.4% 마이너스로 됐고요. 코스피가 요즘 뭐 아시아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약하다고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 주식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원은 어제 1382원이 종가거든요. 야간 선물 종가거든요.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저번 주에는 약간 마이너스가 나서요. 현재 보면은 42.6% 정도 이득 났는데 에코티에서 4%, FX가 역시 좋고요. 본드가 이 정도고 그리고 지난 뭐 47일간 보면은 계속 플러스가 났는데 요번에 달러원 쪽이 좀 내려온 거 주식 달러원 둘 다 약간의 마이너스가 났는데 어쨌든 좀 포지션은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는 좀 강세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잘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아웃퍼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달러원에 관련돼서는 금요일 날 한국은행이 달러 매도 개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매도 개입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매도 개입을 했다면 왜 했는지 그런 말씀드리고 저항선은 어떻고 지지선은 어떻고 뭐 그런 거 관련돼서 월요일 날 멤버십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 영상 시작한 지가 이제 2달이 다 돼가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영상 외에 주중 멤버십 영상 주 3회씩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들 주말 영상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멤버십 분들 같이 모여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또 저희가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들 많이 가입해 주셔서요. 여러분들과 같이 더 많은 실전적인 얘기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